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네, 안녕하세요. 3월 3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열정TV님,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한대표님 나오면 대박일 텐데. 방금 전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됐다.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박숙경님, 한동훈 멋지다. 사나이답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참 한동훈이 아무 직책도 없는데, 그 정치의 모든 이슈는 다 한동훈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31일 방송. 조국 부산 옵션 없다. 한동훈이 너무 무서워 물음표 땡. 이재명 이란 전쟁 근본 대책은 긴급 재정 명령. 무슨 헌법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긴급 재정 명령.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뭐냐? 경제 계엄령이다. 너 계엄령 싫어한다며. 근데 왜 경제 계엄령을 하려고 그래? 국민으로 불안하게 하지 마라. 역시 한동훈 천재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그러는데 왜 이재명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지지율 69%, 최고치. 엄청나죠? 취임 후 지지율이 69% 최고치고 잘하고 있다가 60%를 넘는다. 이재명의 여론조사. 이게 4시간 전에 올라오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재건하고 있나요?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막 그 선진국의 반열로 해갖고 막 미국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망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해가고 있는 증거는 정말 차고도 넘쳐요. 이거를 갖다가 뭐 다 전쟁 탓이다 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 뭐야 지금 뭐 수치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중동전쟁 한 달 때 환율 즉시 주가 심중 타격 해갖고 뭐 코스피 뭐 5천 지금 깐당하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환율 이게 뭐야 IMF 때나 구경했던 환율입니다. 1530. 그 다음에 평균 휘발유 가격 뭐 이러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다 지금 기사에서는, 언론에서는 지금 뭐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하고 환율이 1530이 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전쟁 탓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론도 이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전쟁 탓이다. 응? 아니 코스피가 5천이 된 거는 이게 뭡니까? 3천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3천에서. 3천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5천 아직도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이거는 억지로 올린 거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론의 논지는 지금 뭐냐면 원래 코스피는 7천인데 7천이 정상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5천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언론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그럼 환율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환율은 원래 얼마였는데, 환율은 원래 1300이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1500이 됐다는 거야? 1530이 됐다는 거야?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전쟁 전에도 환율은요, 거의 1500이었어. 뭐야,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받지 마시라. 자,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느냐? 아이고, 육천생활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예요? 진실을 알려면 SNS 검색을 딱 20분만 좀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호르무즈 항구선박 실량도 없이 바닷물 직수로 한 달째 고립된 상태. 지금 이게 30여 척이 한국에 유조선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란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뭔가 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니 이 사람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굶어 죽전, 뭐 물을 마시는지 바닷물을 마시는지 뭐 어쨌는지 관심이 없고 지금 이재명이 관심 있는 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면 대통령한테 정권을 줘. 떡주 묻으듯이. 아니, 국회고 자시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 예산은 국회에 통과하는 게 원래 정상 코스죠. 그런데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무슨 전쟁 추경이다 해갖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당초에는 15조 원, 15조 원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조라는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까? 아마 현금을 갖고 세면은 한 달 내나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 단위를. 근데 1조도 아니고 15조야. 15조 무슨 똥개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이재명이 15조를 추경하겠다고 해요. 그것도 지금 큰 금액인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20조 그러더니 통과된 거 보니까 25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게 뭐예요? 10조가 올라갔어. 10조가 무슨 강아지 이름이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재명 돈이 아닙니다. 10조라는 게. 이게 누구 돈이에요? 결국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등골을 갖다가 빼는 돈입니다. 이게 다 빚이죠. 그렇게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여기 있잖아. 불과 며칠 사이에 추경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자체가 이미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 아닌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매표용 추경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돈을 갖다가 뿌리는데 지금 어떻게 뿌리느냐? 1인당 60만 원까지 뿌리겠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뿌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돈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뿌린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아, 돈 주겠다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뭐 지금 절단이 나건 뭐 사법부가 지금 3심제가 아니라 뭐 4심제, 실질적으로는 8심제, 9심제 이래갖고 도저히 이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배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확정 판결 저 불복합니다 하고 4심, 5심, 6심, 7심 그럼 이제 4년 다 지나가. 국회의원 임기 내나 재판하다가 국회의원 계속 해갖고 1억 6천만 원 연봉 받고 뭐 특혜 받고 이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난 다음에 확정됐습니다. 9심까지 가갖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다 끝났는데 뭐해? 그래서 국회의원이 배지 떨어졌습니다. 배지는 이미 떨어졌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이미 다 무너졌죠. 지금 뭐야? 검찰청이 없애물 해서 그 피해는 뭐예요? 다 서민들이 지금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미제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범죄 있잖아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못해. 아니 경찰이 잘했으면 처음부터 경찰한테 기소권을 줬겠지. 경찰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검찰청을 없애갖고 경찰한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지금 다 처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제 사건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그 공권력, 사법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드를 갖다가 빼가도 이재명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주국방 해야 된다. 자주국방이 뭐냐? 전작권을 회복해야 된다. 환수가 아니라 이건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를 갖다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육군 최전방 일부 부대가 경계 작전에서 총기 대신 3단봉을 휴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러분, 3단봉은 누가 휴대하는 거죠? 경찰이 휴대하는 게 3단봉이에요. 아시죠? 진압하기 위해서 급하면은 총 대신에 그냥 3단봉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칙 치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3단봉.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다 갔다 와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한국의 남성들은 대학교 때 지금도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대학교 때 뭐를 하냐 하면 전방 무슨 체험이다 해갖고 뭐 일주일인가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갖고 가면은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대학교 때 들어갔고 오돌오돌 그때 추워요. 4월 달에 들어갔는데도 4월에 전방에는 눈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판초이 뭐 하고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뭐 또 군인들은 또 재미 삼아서 막 겁주고 저기 뭐 무장공비가 나쁠 수 있다. 똑똑히 지켜봐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벌한 그 시절에 권총도 아니고 무슨 권총 갖고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권총은 이게 그냥 호신용이지 이게 공격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화하고 다릅니다. 영화에는 뭐 권총을 탁 쏘면 뭐 무슨 100m에 있는 애도 죽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영화니까 그런 거고 실적으로 권총은 10m, 20m 안에서만 사살이 가능하지 그 이상 떨어지면 사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우리식으로 이제 M16, 저희 때는 K1, K2, 예, 이렇게 해갖고 이 기갑부대가 맨 처음에 이제 K1, K2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대에서 M16 갖고 있을 때 저희는 K1, K2로 훈련했다. 아직은 그런 지금 전방의 엄중한 사실인데 3단봉을 휴대하고 경계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이 넘어오면 3단봉으로 싸웁니까? 걔네들은 기관총 들고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3단봉으로 막습니까? 그거를? 예? 무슨 데모 진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의 국방 현실이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전북 무주군, 이건 이런 거는 다 전라도에서 해. 전북 무주군 80만 원 지급 시작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6.25 참전용사보다 많이 받는 거야.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조건 이 지역에다가 전북 무주군에는 무조건 100% 80만 원씩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 뿌린다, 뭐 한다, 호르몬 주는 팽개쳐 놓고 딥다 돈을 뿌리니까 이게 지지율이요.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기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 있잖아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분들 아마 여론조사하면 100%일걸요. 이재명 정치 잘하고 있다 100%. 이재명 지지한다 100%.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아니 한 달에 80만 원씩 아무 일 안 해도 떡떡 주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완전 꽁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하죠. 예. 왜 보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고인물이 썩게 돼 있잖아요. 뭐든지 오래되면 이렇게 썩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유엔을 예를 들었잖아요. 유엔은 우리가 6.25 전쟁 나갔고 그때 막 초창기에 유엔 초창기 유엔이라는 거 자체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죠.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그런 정신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엔이 이미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한 8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이. 그러면서 많이 부패가 되고 퇴색되고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엔은 뭡니까? 헤즈볼라를 지원해 주고 뭐 하마스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야 코로나 사태 때 그거 뭐야 중국에서 무슨 뭐 쿵짝쿵짝 하다가 만든 코로나 균을 갖다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 미국한테 까이지 않았습니까? 그 WHO WHO라는 WHO도 유엔의 산하 기관입니다. 차관 그런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썩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세웠을 때 그래도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어떻게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80년? 90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삼성도 썩어야 되는데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의 기업가들은요, 그래도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사고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항상 물갈이를 했어. 그 썩지 않기 위해서 물갈이를 했단 말이야.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병철이 은퇴할 때 모든 사장단, 모든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을 옆에 앉혀놓고 이제는 이건희가 실적으로 이 삼성을 경영한다. 그리고 임자들은 나하고 같이 옷 벗지? 해갖고 다 벗겼어요. 삼성의 개국 공신들을 갖다가 다 옷을 벗기고 그 자리에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경영을 잘 하려고 그래도 아니 이건희 회장이 그 젖 먹을 때부터 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희 회장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 자정 노력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요.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건희 회장도 뭐야, 마누라하고 자식하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그때마다 혁신과 혁신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기업은 안 썩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론은 왜 썩느냐? 여러분, 조선일보 100년이 넘었습니다. 동아일보 100년,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조선일보 100년 넘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100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60년 이상 됐습니다. 썩은 거예요. 썩으니까 언론이 제대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거리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보도 한 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보도는 한 줄이 안 나오고 뭐 지지율이 최상이다 이런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로지 이재명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만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긴급 재정 명령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한 줄 기사를 써준 거지. 그 전까지 조중동은 그냥 입 착 터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그 실질적으로 SNS를 검색해 보면 여기 보세요. All eyes on 이란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이게 무슨 반딧불처럼 이게 지금 테헤란 시내 한복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막 반딧불처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핸드폰 킨 거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려요. 이 영상이에요. 예. 이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나와 갖고 지금 영상에 지금 뭐 이렇게 갖고 핸드폰을 밝히면서 이렇게 갖고 완전히 무슨 반딧불 거대한 반딧불 집단처럼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조중동에서 한 줄도 기사를 안 쓰잖아요. 지금 이런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를 찾고, 프리덤, 자유를 찾고, 휴먼 라이트, 인권을 찾겠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계속 해갖고 SNS에 온갖 영상과 각종 아주 다양한 영상, 다양한 사진 해갖고 그 슬로건을 갖다가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그 왕세자이잖아요.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 이분이 나와 갖고 정말 온갖 공약과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차관 그래서 그 추종자들과 지지한 이란 국민들은 우리 이 마지막 황새자를 지지한다. 이 얘기가요. 정말 SNS는 정말 차고 넘치는 얘기인데 조중동에서는 단 한 줄도 이 레자 팔레비에 대한 기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썩었다. 조중동이 썩었다. 제가 썩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너무너무 쪽팔린 얘기인데 여러분 뉴스타파는 이 좌파 중에 좌파 언론입니다. 거의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하고 막상막하의 그 뉴스타파죠. 예, 골수좌파인데 자, 이게 어제 떴어요. 어제 SNS에 떴는데 뉴스타파 TV조선 방종호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콘텐츠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60억 원을 송금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증거들은 이 지금 자금 거래의 승인자로 방정호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방정호 씨에게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는 하이그라운드가 500만 달러 자금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추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이그라운드는 지금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외부 회계 감사를 앞두고서야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조중동 언론께서 이렇게 해갖고 쪽팔리게 좌파 중에 좌파 그 뉴스타파의 발목이 잡혀갖고 지금 이게 사방천지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 글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그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석유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엄중한 상황에 90만 배럴이 행방이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중에 없어진 게 아니라 한국에 원래 도착해서 보관하고 있던 그런 원유가,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90만 배럴이 갑자기 국내 비축된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됐다.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방정호 씨가 그 60억을 갖다가 송금을 갖다가 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서류가 필요하고 현금을 갖다가 해외에 송금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와이어 트랜스퍼로 하면은 그냥 한 5분이면 돼요. 서류 찌직 작성해갖고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송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왜 송금하는지, 뭐 LC 오픈을 했는지, 거래 그게 했는지,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이게 물품 대금인지 아니면 무슨 대금인지 하고 명세가 붙고 해갖고 은행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은행이 확인하고 국가기관이 확인하고 그 검증을 거쳐갖고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금 송금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원유를 갖다가 해외로 빼돌린다? 이거는요, 현금 송금의 100배가 힘듭니다. 일단은 실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 실물 확인을 위해서 그 뭐 관세, 세관 관련된 사람 도장 서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LC 오픈한 은행에 만약에 이걸 수출한다 하면은 LC 오픈하죠. 상대방국의 은행에 LC 오픈 서류가 필요. 이게요, 서류가 이게 수출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류가 수없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가 없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90만 배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어떻게 깜쪽같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 뭐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거는요, 삼성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삼성도 할 수 없습니다. 90만 배럴을 갖다가 삼성이나 SK나 무슨 우리 대기업이 이걸 갖다가 무슨 흔적도 없이 빼돌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삼성도 못하는 일, SK도 못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90만, 이 거대한 유조선을 갖다가 누가 빼돌렸을까요? 예? 미스테리다. 이런 거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수사를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이 이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중수청이나 특수본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특수본은 그 경찰이는 특수본은 경찰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검찰청을 먼저 온가 없었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무서워서 검찰청. 이거는요, 개인이 빼달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업이 빼달리는, 이거는 정치 세력이 빼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예.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초법적인,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는 뭐예요? 법을 초월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이 정치 세력이 빼돌리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삼성이 겁도 없이 이걸 빼돌려요? 자기 죽으려고. 절대 삼성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세금 탈세할 거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일수록 더 정확하게 세금에, 괜히 딴지 걸렸다가 그거 뭐 수업료 낼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김어준도 그래요. 김어준이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딴 건 몰라도 자기 세무사를 갖다가 10여 명 쓴대. 그래갖고 항상 얘기한대. 세금 1원 한 푼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세금 내세요. 왜? 괜히 그거 갖고 딴지 걸려갖고 자기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이걸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거나 빼돌렸다가 뭐 전체 지금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망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정치 세력이 아니면 이게 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을 갖다가 수사를 하려면 뭐예요? 검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있으면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을 일단 없애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좀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사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이 절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다. 예. 이 국방은 국방대로 우리 교민은 지금 내팽겨쳐져 있고 호르무즈에서 쫄쫄 굶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네 본거진 전라도에서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남의 돈 갖고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이 80만 원이 다 빚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마이너스 통장 5조를 갖다가 쓴 거 아시죠? 제가 이거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카드깡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5조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은 뭐예요? 이재명이 갚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갚는 거죠. 세금으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갚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임기 끝나면 그냥 물러서면 그만이잖아. 뭐 이재명이 뭐 임기 끝난다고 그래갖고 5조를 갖다가 이재명이 물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임기 끝나면 그냥 손 털고 일어나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만에 자기 재산을 70% 증가시켰다. 그 재산 증고 50억 했다.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재명 지지도는 이렇게 높을까요? 지금 취임 후 최고다. 그건 뭐 너무 뻔하죠. 퍼퓰리즘. 그냥 뿌리면 된다. 예. 돈 뿌리면은 돈에는 장사가 없다.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 지금 취임 후 지지율 69% 최고치다. 잘하고 있다가 지금 저역을 한 거죠. 자, 긴급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예요. 긴급할 경우에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해갖고 그러면 긴급재정 명령이라는 게 뭐냐? 헌법 제76조에 있다고 합니다. 중대한 경제위기 등 국회 집회 기다릴 수 없을 때 한해 최소한의 처분 명령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 기름값 이게 너무 높네요. 앞으로는 1,500원에 파세요 하고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계엄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계엄령이 발동되면 경찰서장도 다 육군 대위가 다 이렇게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군체제로 다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긴급령이란 뭐냐? 경제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휘발유는 1,500원에 팔아라. 그럼 무조건 1,500원에 팔아야 돼요. 손해를 보던 뭐 나라가 망하던 회사가 넘어가건 소용없습니다. 1,500원. 앞으로 뭐 코스피는 마음대로 못 하겠네.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앞으로 5,000원대 유지해. 이건 뭐 못하겠네요. 환율 1,400원에 유지해. 이것도 못하겠네요. 이건 뭐 환율과 코스피는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던데 앞으로 차량은 홀짝제로 운영해. 그럼 뭐예요? 하루는 홀수 번호판, 하루는 짝수 번호판 이렇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홀짝제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석유 없어? 그러면 차 운행을 안 하면 되잖아. 쉽게 이재명의 생각은 아니, 석유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 그러면 아니, 소비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름값 올리고 차 운행 홀짝제 시작해. 이거 아닙니까? 예? 강제적으로 틀어 막아. 휘발유 올렸어요? 강제적으로 찍어 눌러. 상한제 정해. 지금 다 이런 식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한동훈이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5시간 전에. 오늘 얘기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수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제가 얘기했죠. 초법적이라고. 정치는 항상 초법적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법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초법적인 경제계엄령. 단어 정말 너무 쌈박하게 잘 만들어서 경제계엄. 한동훈 정말 천재다. 정말 이해가 빡 간다.
경제개혁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개혁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명언이다. 근데 이 긴급재정명령을 갖다가 이번만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긴급재정.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때도 긴급재정을 얘기했고 또 후보로 공약할 때도 긴급재정,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대한민국 돈을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만 보니까 헌법에 이분이 또 법에는 박식하시잖아요. 변호사분이시니까. 긴급재정면 내가 반드시 한 번은 이걸 갖다가 써먹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걸 갖다가 언급해갖고 한동훈이 빡쳐갖고 긴급재정명령 무슨 놈의 경제개혁령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긴급재정명령을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내역을 알 수 없어요. 이게 경제개혁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디젤을 갖다가 1,500원에 팔아. 그러면 왜 1,500원에 파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이게 국회를 갖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용을 까야 돼. 왜 1,500원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요. 왜 1,500원을 우기고 있는지. 그럼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이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이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초에는 15조. 근데 조금 있다가 20조. 그러니까 통과는 25조. 이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쟁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매표용이구나.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예요? 아까 지지율 69% 최고라고 그러잖아. 한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 정치 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국민들이. 한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힘은 15% 미만으로 지지율이 잡힐 거 아닙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한동훈이 자기 길을 걷기 위해서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면 이게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내역을 이렇게 다 까야 돼. 뭐 수도권에는 뭐 10만 원, 15만 원, 45만 원, 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는 2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내역을 갖다가 뭐 하위 이렇게 하고 뭐 상품권을 해갖고 뭐 2천억을 갖다가 뭐 영화 진흥 거기다 해갖고 할인을 해주고 숙박업을 갖다가 2만 원씩 할인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설명을 해야 되거든. 국회를 통과시키려면은 그 설명을 갖다 구구절절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재명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경제개혁령이 있잖아요. 경제개혁령을 하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 아니, 계엄령인데 무슨 놈의 설명이 필요해? 그냥 초법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소유가격은 1,500원이에요? 하면 그게 끝이야. 물어보면, 감옥 가. 잡아가. 깜빵 보내. 계엄령한테는 그러잖아요. 반기 들면은 깜빵에 쳐놓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거는 경제개혁령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야, 정말 한동훈만큼 예, 이렇게 똑똑하고 한동훈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한동훈이다. 그런데 지금 국힘의 상황을 보면 이런 한동훈을 제가 전 정말 왜 자꾸 국힘의 한동훈을 갖다가 쳐넣으려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소중한 한동훈을 갖다가 왜 국힘에다가 쳐넣어갖고 뼈를 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자, 1시간 전 오늘 쓴 거죠. 예, 최근에 오늘 국민의힘이 저를 공소 취소 국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협잡을 국민들 앞에서 함께 제압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소취조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이 제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면 난장판이 되니 못 부르겠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난장판이 된다고요? 증인 선서하고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증인으로 나갔다는 건데 뭐가 그리 무섭나요? 109석이 190석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제가 나가면 민주당이 펼친 거짓 난장판이 까발려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해갖고 국힘이 결국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받건 안 받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직접 얘기한 건데 그 이것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저를 불러도 이 영상인데 저를 불러도 그 다음에 못 불러도 민주당은 망한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을 갖다가 국조하고 증인으로 불러도 망한다. 왜 망하느냐? 내가 일일이 다 조목조목 그 논리를 다 까부술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안 불러도 민주당은 망한다. 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꿀리는 게 있어갖고 뒷목이 땡겨갖고 결국 안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명분을 잃어갖고 망한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냐? 내가 증인으로 나간다는 걸 갖다가 여기 보면 제가 나가는 것이 필요 없다. 일부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한동훈이 왜 나와 도대체? 한동훈 몸집 키워주려고 쓰는 거야? 아 이러다가 한동훈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한동훈 절대 세우면 안 되지. 한동훈을 영웅을 만들면 안 되지. 일부 국회의원,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 나오면 안 된다. 한동훈이 나가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국힘의 극우들은 지금 뭔만 생각하고 있느냐? 오로지 자기 당권을 잡고 그냥 영남으로 쪼그라진 당으로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권력만 틀어주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탄스럽게 올렸는데 1시간 전에 방금 전이죠. 1시간 전에 한동훈이 이제 소식을 받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잖아요. 한동훈을 갖다가 왜 예를 들어 국힘이 그걸 갖다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까였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은 목적 달성한 거지만 아니 그 신청 자체를 갖다가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말 천재가 많습니다. 한동훈의 이 압박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 이 극우들을 압박하는 것 정말 천재적이다. 싸움의 제왕이다. 제가 1년 전에 미리 붙인 별명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께서 채창에 써주신 글이 아이고 지금 이제 아이고 벌써 한 50분 지났는데도 54분이 지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글이 많이 넘어가갖고 핸드폰을 이용해 가서 제가 이제 앞쪽에 있는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핸드폰 켤 동안 보이는 부분부터 베로이커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늦기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마치 미국 경제 대공황 직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거 거품 꺼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조정이 되어서 조금은 풍선바람 빠진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야, 정말 한동훈님은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 확실히 있으세요. 음, 정말 그나마 그러니까 예방주사 좀 맞은 거 이제 바람 좀 뺀 거죠. 풍선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애국가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예,
육선생 감독님, 여조는 중도나 우파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찢은 실물 경제에 받쳐주지 않는 주가 상승 지수 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띄우기 정신없고 추경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돈 풀어서 제끼면 글쎄 이제 물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 예. 물가 오르는 것은 기본인데 주요 물가 상승 요인 환율 인상, 원화 가치 폭락, 플러스 유동성 증가, 돈 찍어 뿌리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요.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빚으로 돌아온다. 예. 그걸 꼭 기억하세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잘 보고 있어요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잘 들게요. 지금은 사필규 형님 지금은 문무대 안 갑니다. 그래요? 하기야 좌파 정권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없앴겠지. 어쨌든 예. 예, 유선생 감독님, 개미들은 빚내서 제로섬 게임 주식에 몰빵했으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망할 판이니 더 빚내서 주가지수 떠받치기 바쁘고 주가지수 떠받치려고 우리 노후자금, 국민연금 투입하고 악순환이죠. 사부교님, 물론 교련도 안 하죠. 교련도 없군요. 예, 예, 배로교님이었습니다. 예. 열정태민님, 김어준, 그래서 세무조사 안 당하나 봐요. 이거 김어준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김어준이 롱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 김어준이 또 뭐라고 했냐면, 되게 이제 엮는 게 그 돈 문제하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돈 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무자 10여 명 써갖고 한 푼이라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납부해라. 이거 강조하고 두 번째 이 여자 문제는 뭐냐면 거기 뭐 이제 PD가 됐건 누가 됐건 거기 그 여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직원이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 구설수에 안 말리려고. 이 여자에 대한 조심을 엄청 많이. 자기가 한 얘기예요. 김어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직원 혼자 있으면 안 들어가고 기다린다.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다 들어간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롱런하는 거예요. 잘 보고 있어님. 찌찌명 집 안 팔렸대요. 집값이 49억, 심을 1년 만에 18. 그래요? 정말요? 아, 아니 이게 그 집을 산 사람이 무슨 대통령 집만 수집하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잔금을 안 치렀다. 이야, 그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조국 얘기를 좀 같이 하자면 지금 한동훈하고 조국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조국 늦어도 4월 15일 한 중순 전에는 발표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나올지를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보궐선거를 나올지. 몇 군데로 이제 압축해 가고 있습니다. 군산, 안상, 평택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러고 보니 부산도 있고 산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거든요.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인터뷰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설명을 할 때 나 언제 나갈까? 군산이 제일 먼저 나와. 제일 만만하죠? 군산, 안산, 이거 부동산 했다가 이번에 잘려갖고 보궐선거, 평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안산, 평택 순이야. 이게 뭐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순서지. 군산이 제일 만만하다. 만약에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면 그 다음에 안산. 그러니까 뭐야? 이 지역 중에 하나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무난히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맨 나중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자, 부산을 빼먹었네. 그러고 보니 부산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질문, 조국 대표와의 대결 안 피하실 생각인가요? 그분이 그럴 배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피할 것이다. 저는 뭐 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산은 산인데 부산이 아니라 군산, 안산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부산에 생각이 없어서 맨 나중에 아차 싶어갖고 그러고 보니까 부산을 빼먹었네. 부산 저 못 가요. 한동훈이 무서워요. 전 너무 무서워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뭐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토마토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이 뉴스토마토가 의뢰하고 이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이게 같은 회사입니다. 계열회사. 지네들끼리 치고받는 거죠. 왜냐하면 의뢰를 하면 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계열사에 돈 줘갖고 여론조사 돌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좌파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국이 29, 한동훈이 21이다. 양자 대결에서. 그다음에 다자 대결로 하면 조국이 26, 박민식 이 사람은 이제 국힘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무소속이겠죠? 예. 그다음에 김두관 민주당 지금 요렇게 나왔다. 이건 뭐 좌파 여론조사니까 너무 신경 써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도 조국이 부산이 아니라 군산이나 뭐 안산이 이렇게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된다는 거지. 조국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부산에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쪽팔리게 한동훈 나서하고 졌다.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부산은 절대 안 간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한동훈도 그걸 마치 읽은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은 산인데 부산이 아니라 군산 안산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한동훈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음, 정말 멋진 정치인이다. 음,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에그 누가 김어준을 건드려 건드려요. 인물 봐요. 여자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근데 뭐 요즘은 또 돈 많으면은 김어준이 그 충무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다 예뻐 보이지 않나요? 아니 제가 이거 컨설팅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이제 맞선을 딱 볼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손 보는 여자가 막 퉁퉁하고 이렇게 돼지같이 생겨 갖고 중매쟁이한테 열받아 갖고 남자가 그 여자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막 열받은 그 중매쟁이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저분이 삼성의 손녀딸이세요."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귀여운 귀여운 아기 돼지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도 돈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들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다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 쫓아다니는 시대 아닌가요? 예. 사필 형님, 평론가들도 쪽이 부산은 안 온다고 했어요. 입시 비리 사회 환원 한다는 학교 재단도 환원 안 했죠. 웅동학원 맞아. 웅동학원이 부산에 있어. 웅동학원이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 있네. 아직도 조국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회 환원하느니 국가 환원하느니 난리를 치더니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고 조국 어머니의 그 이사장 임기가 2026년인가 2027년까지인가 얼핏 그렇게 본 기억이 나네요. 기사에서. 예, 어쨌든 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야, 어떻게 정말 국힘의 그 청년 그 심사위원장이 어떻게 이혁재가 될 수가 있냐. 이건 정말 나라 망한 거 아니냐. 국힘 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106명이나 되는데 한 한 명도 이혁재가 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을 안 하냐 얘기했더니
어제 방송 제가 했잖아요.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한통령 방송을 봤는지 드디어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2억제 기용에 찍혀겠다. 당이 과거 굴레에 못 벗어나고 있다. 윤어게인 탄핵 반대에 붙잡고 있다. 인사가 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2억제 같은 애가 심사위원장이었고 당락을 결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KBS 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이 조국을 이렇게 꾸노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 한동훈이. 이 조국을 갖다가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 SNL에 나와갖고 도망다니지, 조국, 조국이 도망다니지 말고 만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조국이 열받아갖고 F월드, 예, 이거 아주 상스러운 미국에서도 저급한 욕이죠. 밑바닥 욕을 갖다가 30번 나오는 30번 정도 나오는 릴리 앨런의 곡을 갖다가 올렸다.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예요? 트럼프도 안 쓰는 그런 저급한, 정말 이 할렘가에서나 쓴 그런 저급한 욕을 갖다가 하는 게 참 안타깝다. 흥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노래 공유한 것이고 자기가 강하다. 이제 주저리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너무 재밌어. 역시 싸움의 제왕이다. 완전히 조국을 갖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왜 그 배부른 고양이 얘기를 하시나요? 고양이가 쥐를 잡잖아요. 근데 쥐를 잡으면 이제 잡아먹죠. 근데 이 배부른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 먹기는 싫잖아. 그러면 쥐를 갖고 놀아요. 장난치듯이 이렇게 고양이의 싸움의 전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죠. 앞발 두 개를 갖다가 이용해 갖고 발톱을 세워 갖고 핥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 고양이 손톱이 치명적이에요. 우리 독일 세파트 브라보도 고양이한테 몇 번 당했는데 피가 철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갖고 놀아요. 그 배부른 고양이들은 쥐를 갖다가 먹지 않고 갖고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창 갖고 놀다가 그러고 하면 이제 먹을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잡아먹거든요. 한동훈이 마치 이 배부른 고양이처럼 지금 조국 갖다가 톡톡톡 치면서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 든다. 완전히 조국이 코너에 완전히 밀려 있다. 사실 뭐 조국하고 한동훈은 급이 다르죠. 예, 체급이 다른. 예. 예, 잘 보고 있어요, 님. 충무로 건물 70억. 이게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스튜디오 보셨나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 봤거든요. 그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 있잖아요. 그 스튜디오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습니다. 예. 그거 다 투자로 한 거죠. 뭐 영화 찍는다고 투자해갖고 또 돈 챙기고. 저간 이분도 이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사필 형님, 한 대표는 직책도 없고 구포시장 한 번 다녀온 게 다인데 그래도 17% 괜찮은 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 좌파 여론조사로 했어요. 이 정도 나오면 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5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한동훈이 압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빅빙이 아니라 일단 한동훈이 나오면 뭐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압승하리라 이렇게 생각. 그 이유는 뭐냐? 딴 데를 보면 알아요. 자, 지금 딴 데를 보면은 어떻게 지금 제가 이거 한동훈 좌파 여론조사한 거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오차범위 밖에 있긴 하지만 걔도 한 8% 정도 7%, 7.5%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양자 대결에. 그런데 이게 이제 대구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대구는 제가 예언한 대로 김부겸이 됩니다. 김부겸 이거는 어디서 한 거냐? 리얼미터에서인가요? 이 TBC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의뢰해 갖고 리얼미터에서 하는 건데 이게 1등하고 2등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구가 국민의힘 후보 내면 그냥 찍어주는 자판기인 줄 아냐. 뽑고 싶어도 인물이 없다. 대구 우습게 보내. 호되게 매질해줘야 된다. 예전에는 욕하면서도 찍었는데 이번에는 안 찍을 거다. 대구 시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대구가 이 정도면은 이게 뭐예요? 서울, 뭐 인천, 경기 말할 것도 없고요. 강원도, 충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전 지역이 이렇다고 보면 돼요. 전 지역이.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이 어쨌든 국힘 후보 무조건 안 찍는다. 누가 나오든 국힘 후보 무조건 안 찍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시켜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정현이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이정현이 사퇴한 게 아니라 공간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여기 이정현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공천위원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공천위원들이 오늘 일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위원도 없고 공천위원장도 없으니까 이미 이제 다 조직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습니다. 당지도부 제가 논의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갖고 했습니다. 이게 왜 사퇴했을까요? 아니, 자기 이제 미션 클리어 했으니까 개판 쳐놨잖아. 뭐 원하는 사람 다 잘라주고 뭐 뜻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거 하다가 뒷방 늙은이로 있는 거가 아니라 나는 어디 가야 돼? 옛날에 전라남도에서 한번 배지를 단 적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뭐야, 사퇴한 이정영이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 출마 준비를 한다? 아니, 이참에 나도 내 목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시장 한번 해보자. 전남 광주 통합시장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출마 준비를 갖다가 한다는 예의가 있다. 이게 국힘의 본질이다,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국힘에다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당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당이잖아요. 근데 왜 이 당에 자꾸 한동훈을 엮어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셔갖고 국힘 지지율을 15% 미만으로 꼭 잡아달라. 그래야만 한동훈이 미련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있다. 제3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좀 걷게 해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시간이 넘었는데 접속자가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늘어나서요. 거의 이제 61명.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방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독자가 14,000명을 돌파해, 어쨌든 채널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장을 갖다가 구독자 수로 따지니까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멤버시원은 없었고요. 일주일 동안 또 MJ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 이제 한동훈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결국은 뭐야, 한동훈, 이재명, 조국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전쟁 얘기는 내일, 이게 이란 전쟁이 이렇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5월 31일 안에 끝난다. 만원빵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만 참으시라. 조금만 견디시라. 지금 필리핀도 엄청 어려워요. 예.
지금 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2배, 2배 반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3배 되려고 지금 130, 제가 50대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50페소에 넣었는데 지금 이제 135까지 올라갔어요. 리터당 135페소.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리핀도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참읍시다. 예.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참으면 전쟁이 끝난다. 기대를 하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갖고 이 이재명이 나라를 망쳐도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22대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축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화요일 방송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수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6천 생활노님, 한동훈이 부산 안 나가면 나갈지 몰라도 쪼다 조국은 못 나가요. 선거는 바람인데 나갔다가 휩쓸려서 낙동강 오리알 되면 정생명 끝나니까. 맞습니다. 그 조국이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뭐 군산 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를 검증해 주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민주당한테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는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마라. 지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국이 왜 부산을 못 나오냐 하면 만약에 조국이 부산을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부산이 원래 전재수 민주당의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지역인데 거기다가 지금 전재수가 이쪽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 보궐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절대 부산에서는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 후보 나오지. 표 관리지. 근데 한동훈 나오지. 뭘 표. 그러니까 부산은 아예 조국 머리에는 부산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장하는 게 뭐야? 군산, 안산. 군산은 다 뭐예요? 군산은 전라도에 있는 거 무조건 나가면 되는데 민주당 후보만 안 나오면 돼. 안산 무조건 나가면 그 좌파가 되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그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선거 전에 이미 다 알렸습니다. 예.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그 뭐야 그 저축은행에서 어떤 대구에까지 가고 어떻게 갖고 반포에다가 집 사고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알고 뽑은 거예요. 안산 그 투표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뽑히는 데가 안산이다. 그러니까 자꾸 군산 안산을 얘기하는 거야. 군산 안산. 두고 보세요. 조국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군산 아니면 안산에 나오면 평택도 안 나갈 거거든. 평택도 안 나가. 군산 아니면 안산이야. 예?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잘 보고 있어님. 예. 한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커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베로커님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님 모든 님들 편한 밤이요. 육전생관동님 세상에 김부겸 입에서 국집 망해야 보수가 산다는 말을 듣게 될 줄.
부겸은 진짜 보수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보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너무 웃기죠. 확실히 정치인들이 영악한 게 자기 목적 달성,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수까지 팔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자기가 돼야 그래야 보수가 산다는 거지. 꿈집이 망해야 보수가 산다는 거야. 그건 맞는 얘기죠. 아니 김부겸 씨, 이렇게 진정 그러면은 지금 위원정당 해산 청구 좀 해줘. 국짐을 없애줘. 그래야 좀 보수가 산다며. 그렇게 대구 신문을 갖다 사랑할 거면 위원정당 그거 좀 청구 좀 해줘. 응? 부탁이야. 어쨌든 국짐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네. 육천생원 누님 재미있는 얘기. 체인지를 한글로 읽느니 창제더라고요. 체인지를 한글로 창제. 정말 그러네. 영어로 CHANG 창제. 예, 변해야 사는데 살 길은 창제. 신당 창당 맞습니다. 창제. 야, 정말 한동훈이 어느 순간에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요. 한동훈 주가는 100배로 뛴다. 10배가 아니에요. 이거 10배가 아니라 정말 100배로 뛴다. 한동훈은 바로 대통령 된다. 창당하는 순간 한동훈은 대통령 된다. 한동훈이 국힘에 있는 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야? 환경을 우리가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한동훈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선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열정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